대조영 발해. 서기 668년 한국 삼국의 하나인 고구려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옛 고구려 영토는 신라도 당도 지배하지 않는 권력의 공백이 되었다. 당나라 통치자들은 유민족을 포함한 많은 고구려 난민들을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추방했습니다. 이 피난민 중 일부는 고구려 우호족 말갈족과 원주민 구란인이 거주하던 영주 지역에 정착했다. 서기 696년 영주 지방에서 당나라 대수 조문회에 대항하여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다. 말갈 전사계사 비우와 구란 지도자 이진충을 비롯한 반란군은 조문회를 죽이고 도시를 점령했다. 걸걸 중상이 이끄는 고구려 망명자들과 계사비우가 이끄는 말갈인들은 혼란을 틈타 당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동쪽으로 도망쳤다. 당 관리들은 걸걸 중상과 계사비우를 설득하여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당나라 조정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이해고라는 장군을 파견했습니다. 이순신은 먼저 말갈군을 공격했고 치열한 전투 끝에 계사비우를 죽였다. 고구려 피난민들은 걸걸 중상의 아들 대청룡의 주도 아래 계속해서 동쪽으로 피난하였다. 이 반란은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는 고구려인들의 회복력과 타국 땅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조영은 패배한 말갈족을 흡수하고 군대를 재정비한 뒤 동쪽으로 진격했다. 천물령에 도착한 그는 험준한 지형에서 추격당하는 당군과 맞설 준비를 했고 매복 공격을 할 기회가 많았다. 그는 고구려와 말갈 병사를 여러 매복 진지에 배치하고 3,000명의 빠른 병사를 선발하여 당군을 함정에 빠뜨렸다. 말갈군을 무찌르고 기세가 오른 당군은 미끼에 넘어가 미끼 부대와 함께 천물령 계곡으로 돌진했다. 이를 기회로 고구려와 말갈군은 합동으로 당군을 공격하였다. 당나라 기록에 따르면 이 전투는 당나라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고 장군 이해구만이 간신히 탈출하여 홀로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고구려의 기록은 빠른 속도와 용맹, 용병 전술로 고구려군을 승리로 이끈 대조영의 통솔력과 군사적 기량을 증언하고 있다.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아 당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천물령의 승리로 대소영은 동족과 주변국 모두에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국가 건국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역사적 설명에 따르면 대소영은 노련한 군사 지도자이자 전술가였으며 그의 유산은 계속해서 세대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대조영이 동모산에 성을 쌓고 세력을 넓히며 동방으로 진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옛 고구려 땅에 살던 흩어진 유민들이 모였다. 마침내 698년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고 발해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까지의 통념은 중국 기록에 따르면 나라의 이름이 진국이었다가 수십 년 후 조영이 발해의 왕으로 즉위하면서 이름이 발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진국은 발해 이전의 작은 나라를 언급했고 대조영이 새로 세운 나라는 처음부터 발해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발해는 한국의 역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중국의 역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발해는 현재 만주의 동부를 중심으로 남쪽은 한반도 북부, 북쪽은 흑룡강,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동해 연안 지역까지 뻗어 있는 광대한 제국이었다. 현대의 만주, 연해주, 북한을 아우른다. 신당서는 발해의 영토가 높이에서 사방 2076km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해가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을 아우르는 지역에 있었다는 점에서 세 나라 모두 발해를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말갈족이었으며 지금의 만주족인 말갈족의 후예는 화교이기 때문에 발해는 그들의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러시아도 대조영이 말갈족이었으며 지금의 퉁구스족인 말갈족의 후예는 러시아 민족이기 때문에 발해는 그들의 역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물론 남한과 북한은 대조영이 고구려 혈통이고 발해가 그들 역사의 일부라고 믿고 있다. 결론적으로 발해의 역사는 여러 나라에서 주장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발해가 한국 왕에 의해 건국되었고 주로 지금의 북한 지역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발해는 한국 역사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에서 두드러진 인물인 대소의 기원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소식통은 그가 맥족의 일원이라고 말하고 다른 소식통은 그가 고구려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소가 어느 민족에 속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대소가 건국을 도운 발해를 이끈 집단이 대부분 고구려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발해에는 맥족이 많았지만 고구려족이 지배했다. 또한 758년 발해의 문원왕이 일본에 보낸 편지에는 자신을 고려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최근 연구는 발해 인구의 대다수가 맥이었다는 이전의 생각에 도전했습니다. 대신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외곽 지역에 더 많은 맥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발해의 중부 지역은 주로 고구려 후손으로 구성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소의 민족성에 대한 의문은 불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소가 세운 발해가 주로 고구려 후손들이 이끄는 왕국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각종 사료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 국가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15왕조 230년 동안 지속된 발해의 역사는 시조 대저영의 뛰어난 군사력과 전략적 기획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만주 동부 지역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의 강력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발해도 고구려와 수교를 맺고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 또한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저영은 서기 719년에 세상을 떠났고 대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의 아들 무예가 뒤를 이어 동북지방의 여러 부족을 정벌하여 영토 확장에 주력하였다. 서기 737년 무예가 죽자 그의 아들 대예무가 발해의 3대 왕인 문왕이 되었다. 그는 국가가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믿고 내부 정부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는 먼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세시 육부 제도를 시행했다. 수도를 동모산에서 용천부로 옮겼다. 대외적으로는 북동쪽의 말갈족을 토벌하고 관료를 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그는 국가의 힘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문왕 정효공주의 묘 발견, 발해의 역사는 초기 지도자들의 전략적 계획과 후기 왕들의 행정개혁으로 특징지어지는 확장과 통합이 역사였습니다. 정효공주 묘의 발견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제국으로서의 발해의 위상에 중요한 역사적 증거를 더해주었다. 문왕 이후 발해의 왕위는 송왕, 강왕, 정왕, 희왕, 간왕, 순왕, 대이진왕, 대곤왕, 대연석왕, 대위의왕, 대인선왕이 계승하였다. 그중 순왕은 흑수 말갈을 비롯한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켰고 발해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다스렸다. 이에 따라 5개 성 15개 순회 62개 구의 지역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 시기의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해동성이라는 칭호도 받았다. 916년 야유라보기가 거란족을 통일하고 황제가 되었다. 그는 중부 지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발해의 후방 지원을 제거해야 했다. 925년 12월 예루아 가오지는 발해를 공격하여 공격 개시 2주 만인 이듬해 1월 15일에 함락시켰다. 이로써 발해 15왕의 230년 역사는 막을 내렸다.